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엄청 추웠죠? 그렇죠. 어디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입춘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추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저희가 게임기가 있거든요. 키넥트. 네. 그 키넥트로 뭐 볼링도 치고 골프도 하고 뭐 그러고 놀았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애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학습지를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지를 구매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저는 책을 구매할 때 유명한 온라인 서점 3개, 네. 3개를 다 켜놓고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 네.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요번에도 학습지를 구매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정가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서 주는 각 온라인 서점마다 주는 굿즈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학습지를요, 우리 딸 거 이제 4학년 올라가게 돼서 전과 비슷한 걸 샀거든요. 네. 그게 원래 정가가 55,000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은 보통 10% 할인해 주죠. 네. 그렇게 되면 보통 5만 원대 초반으로 살 수가 있는데, 유명한 온라인 서점 중에 한 군데, 네. 한 군데는요 할인폭이 30%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카드 할인 아니면 페이코라고 간편 결제 있죠. 그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가 돼서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그렇다고 온라인 서점에서 주는 굿즈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자녀분들 학습지 구매하게 된 경우에는요, 꼭 3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아끼고요, 굿즈도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진짜 이게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김생민의 영수증이 된 것 같아요. 그 3군데 중에 2군데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한 군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를 얘기해버리면 이게 광고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죠. 뭐 그거를 얘기해드리긴 좀 힘들고요. 제가 힌트를 지었으니까요, 충분히 뭐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반가운 공지사항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요, 어제 올라갔었죠. 벨킨 방송이 나가면서 이벤트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벤트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 진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냐면요, 경불진 애청자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하시고 싶대요. 단독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경불진 애청자만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경불진을 들으시고요, 이 특가로 프로모션 제품을 살 수 있는 페이지도 따로 만드셨대요. 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요, 무선 충전기를 비롯해서요, 차량용, 가정용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 등 벨킨의 아주 좋은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삼성 LG의 직원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걸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게 프로모션 페이지니까요, 페이지 주소가 엄청 깁니다. 저희가 이게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 적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공지사항란에 넣어 놓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저희 방송이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리는 게 파티랑 애플의 팟캐스트에도 올리는데, 거기는 저희가 공지사항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팟빵 경불진에 있는 공지사항란에 이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바로 클릭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경불진 애청자만을 위한 프로모션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환 차장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훨씬 쌀 것이다. 이 말이 맞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클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붙여놓기를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죠. 네. 1월부터 지금까지 또 저희 경불진 후원해주신 애청자분들 저희가 감사 의미에서 이분들 명단을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하. 겨울빛님, 정신희님, 프레이저님, 강덕현님, 테리옵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지문숙치님, 항상 감사합니다님,
장재영님, 이보라님, 김태균님, 선관성님, 세오타지 다스는 MB님. 이 마지막 분은 다스는 MB라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니 후원자분들이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세우타지 다스는 MB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애청자님들 송금으로 이렇게 본명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명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돼요. 예. 후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후원자 명단 말씀드리는 것,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요. 공유도 해주시고요. 하트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해요. 네.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나 고맙죠.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에너지 팩토리의 심정현 대표님이 한동안 한전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불편한 진실 진짜 많이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심 대표님이 한전의 불편한 진실을 다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 남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 한전이요, 효성, 현대중공업과 같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초고압 변압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 변압기의 전력 손실이요, 동급의 외국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60%나 크다고 합니다. 6%도 아니고 60%요? 예, 이건 손실입니다. 와하.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60%나 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전이 국산화를 몰아주는데 뭐 여기까진 좋아요. 같은 값이면은 국산 제품 쓰는 게 좋죠. 근데 손실이 무려 60%나 큰 제품을 몰아주다 보니 국민 부담이 연간 600억 원이 넘는다. 아이고. 이 전기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요,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용 변압기 손실 현황 이 자료를 보면요, 한전이 효성,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LS산전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154kV급 변압기의 시간당 전력 손실은 평균 461kW에 이릅니다. 오호. 이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스웨덴의 ABB 이런 세계의 선진국 회사 변압기의 평균 전력 손실인 284kW의 1.62배, 거의 2배에 가깝죠? 아이고. 국산 변압기의 성능이 외국 제품에 견져봤을 때 62%나 처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이런 변압기를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713개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국산 변압기가요 2365대.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예, 여기에 시간당 총 전력 손실은 25만 2천여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 킬로와트당 83원이거든요.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국내외 변압기의 성능차로 인한 추가 전력 손실 비용이 연간 704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하. 한전이 작년에 구입한 국산 변압기 평균 가격이요 8억 4,400만 원이래요. 예. 외국 제품은 9억 5,400만 원. 그러니까 외국 제품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손실이 이렇게 크면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싼 게 비지떡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국산 제품을 조금 더 도와주자. 뭐 우리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관공서 이런 데서는 MS 워드보다는 한글, 아래 한글 이걸 좀 더 많이 써주자. 이러한 운동이 있었던 거와 비슷한 취지인 건데, 하지만 한글 쓴다고 해서 MS 워드 쓸 때보다 7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이런 건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전기를 먹는 전압기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에 전기요금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왜 이 때문 아닐까요? 한전은 전기요금은 지옥으로 쫓아가서라도 받을 그런 기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지들이 다 흘리고 다녔어, 전기를. 혹시 한전 직원들 뭔가 의심을 해봐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쓴 책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 네.
아직도 2세에 인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지난해 독서율이요. 59.9%밖에 안 된답니다. 아하. 이게 2년 전보다 5.4%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독서율이란 게 1년 동안 책 한 권 이상 읽게 되면 독서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한 권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 4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야. 진짜 이렇게 독서율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지난해 독서율은요. 1994년 독서 실태 조사를 시행한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요. 이 내용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했는데요.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대요. 근데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게 도대체 뭐냐? 성인과 학생 모두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학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성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성인 가운데에서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하신 분도요. 19.6%가 된대요. 이거 안 하고 책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여가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15.7%. 아마 다른 여가 활동은 술 먹는 거 아닐까요? 학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21.1% 이렇게 꼽았대요. 그리고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18.5%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만 성인의 59.6%만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네. 학생도 51.5%만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성인은요. 2011년에는 74.5%, 2013년에는 67%, 2015년에는 64.9%, 지난해에는 59.6%.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는데 내가 독서량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민족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발전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도 걱정되네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 읽는 인구도 급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책을 읽는 그런 가족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어야 상식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풍요로운 삶도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실에 있는 TV를 일단 치우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치우면 어떡하냐? 비싸게 샀는데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 TV를 안방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짱 박아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분들한테 보여주면요.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부모를 쫓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TV 의존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요. 암이 생겼을 때 의사보다 시계가 먼저 안다. 어떻게 시계가 뭔지 알아요? 신기하죠?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얘 CEO 이름이 성이 수리야, 수리. 어허. 예. 수리 CEO가요. 최근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깜짝 발표를 했는데 향후 1, 2년 안에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겠다. 오이? 기존에도 웨어러블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암을 미리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수리 CEO는요, 몸에서 악성 종양이 생기는 바이오마커, 이게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아하. 몸속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수개월 전에 예측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도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노키아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90년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였죠. 그랬었죠. 통신 장비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로 전환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나오면 진짜 다들 하나씩 살 것 같아요. 예. 이미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좋겠네요. 지금까지 웨어러블 하면은 스마트폰의 보조 기기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웨어러블이요, 토털 헬스케어 의료 기기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심박수, 운동량 요것만 재주다가 이제는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암, 심장 부정맥, 당뇨 이런 각종 질환 진단을 환자 스스로 간편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진단 기술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야하. 여기다가요, 인공지능으로 착용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자살을 막아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살까지 막아줘요. 예, 왠지 우울하고 이러면은 이 AI가 이걸 먼저 캐치를 한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서 아재 개구도 해주고 가장 즐거웠을 때 그런 육성 이런 것도 들려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덜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미국의 메드트로닉이라는 곳에서는요, 심장 부정맥을 진단하는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을 해서 지난해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대요. 아하. 조끼만 입으면 심장 부정맥을 알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의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블룸버그의 진단인데요. 암과 같은 중병을 집에서 간편하게 진단할 수만 있다면 의료산업, 기존에는 의사, 병원 중심 아닙니까?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즉 이준섭 대표가 이제 의료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고 대표님 그러면 다른 이야기 네.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주말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요 저는 매우 기분 좋게 보냈거든요. 네. 반가운 뉴스를 하나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로또나 복권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당첨은 당연히 아니고요. 막걸리 값이나? 그 소식이 나왔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죠.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뉴스 뭔지 딴 거일 것 같은데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 노동자와 관련된 좋은 뉴스 아닐까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대사 기억나십니까? 카트. 맞습니다. 얼마 전 콩가루 연합의 정호희 대표님도 추천했던 노동영화. 네. 이게 카트가 2014년에 개봉됐잖아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여기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 카트 영화 많은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07년에 홈 에버에서 벌어졌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 결말 기억나시나요? 안타깝게도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절반의 해피엔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영화 마지막에 자막으로 이런 얘기가 올라가죠. 오랫동안 투쟁한 결과 노조 지도부들이 복직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조합원만이 일터로 복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해피엔딩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알고 계시죠? 네.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이 얘기 다들 한 번씩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고 때론 실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이게 나중에 되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엄청나게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나비 효과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영화 카트도 이런 나비 효과를 몰고 올 조짐이래요. 이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랑도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주말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8년 홈 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 스토어지가요.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과 카트의 실제 모델인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1일날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속 12년 이상 무기계약직 노동자를요.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이는 국내 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죠. 1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사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발표된 것은요, 한 단계 진일보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합의는요 올해 7월부터 발의가 된대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발탁될 직원들은요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게 되고요,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를 적용받게 된대요. 네. 급여도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조임 연봉만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복리 후생도요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합의에 따라요, 아까 얘기했던 7월부터는요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20%인데 대부분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당연히 주부사원들이 많다고 해요. 계산해 주시는 분들. 그렇죠.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은 직원 중 여성 비중이요 98.6%, 거의 절대 다수죠. 평균 연령 53세래요. 우리 어머니, 이모님, 고모님 이런 분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분들 중에 아저씨들은 없는 것 같아. 그렇긴 하죠. 특히 반가운 것은요, 실제로 2007년 홈 에버 투쟁 한가운데 있었던 노동자 중 273분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절반의 해피엔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영화 카트가 일으킨 나비 효과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나비 효과가요 우리 사회 전반에도 몰아닥쳐서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영화 카트의 나비 효과를요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학적인 비법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카트 얘기를 했긴 했는데 이게 개봉된 지 한 3, 4년이 지났죠. 네.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의 배경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진 배우였죠. 염정아 씨. 네. 염정아 씨가요 이 카트에서는요 한선희 씨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염정아 씨가 역할을 한 한선희 씨는요 대형 할인마트인 더 마트에서 비정규직 개선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벌점 한 번 받은 적이 없고요, 무급 연장 근무 이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요 회사는 이 염정아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3개월 뒤에는 정직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히 염정아 씨는요 홀로 아들 딸을 키우는 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진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곧 정규직 시켜주겠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동안에 딸이 스마트폰 엄마 나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졸라 왔는데도 못 사주는 거를 그래 내가 이번에 사주겠다 이렇게 선뜻 약속까지 했어요. 정규직만 되면 아들 딸을 남들과 다르지 않게 키울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회사에서 배신을 때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예요. 왜냐? 타 회사에 이 매장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그냥 팔려면 너무 크잖아요. 몸집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인원 구조 조정이다, 이런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냥 인원 구조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직원들한테는 비용 절감이다 이런 명목을 내세워서요 그냥 외주 용역사랑 같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염정아 씨는 물론이거니와 같이 일했던 청소, 계산원, 판매원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고 말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비정규직 직원들이 회사에 계약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염정아 씨는요 얼떨결에 노조 지도부가 되죠.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회사는요 용역 깡패까지 동원하면서 이들을 진압했어요. 이후 염정아 씨를 비롯해서 비정규직들의 처절한 투쟁이 이 영화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왜냐? 이 같은 참혹한 장면이 실제 2007년 홈 에버에서 벌어졌던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 이 영화가 그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왜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할까요? 유지비가 싸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뭐 비용 절감, 유지비 네. 싸고. 실제로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43%는요. 임금이 정규직의 20에서 60% 수준에 불과해요. 아, 20%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민간 기업은 이것보다 격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까지 합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요. 2016년 조사에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예요. 뭐가? 임금 격차가. 아하. 엄청 크다는 거죠. 실제로요.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은요. 하위 10%의 4.5배에 이른다고 해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 절반 이하의 월급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이건 물어보나 마나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정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이에 대해서도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남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에서는요. 항상소득 가설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항상소득 이 용어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항상소득 가설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요. 정기적이고 확실한 정규직 월급 같은 항상소득이 있고요. 임시적인 수입인 보너스나 복권, 당첨 이런 변동소득이 있다. 이거는 일시소득으로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항상소득과 변동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항상소득은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요, 저축도 하고 또 소비도 많이 하게 돼요. 네. 하지만 변동소득은 이번에는 들어오지만 다음에 또 있으리란 보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 수입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만일 항상소득도 충분한데 이런 변동소득이 갑자기 생겼다. 예를 들어 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항상소득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복권까지 당첨됐어.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거 다 탕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항상소득은 쥐꼬리만 해.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1년에 한두 번 변동소득이 있기 마련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 애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이 소득을 함부로 쓰질 못해요. 그렇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항상소득 가설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소득 가운데 항상소득 비율이 클수록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요. 변동소득 비중이 클수록 저축 성향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정기적이고 확실한 여유 있는 소득이 있다면 주말에 마트에 가서 고기도 사 먹고 지난번 이윤석 대표님 얘기처럼 홍두깨살 이런 거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계절마다 새 옷, 추울 때는 진짜 롱패딩도 사 입고. 그렇죠. 이 항상소득 이것 때문에 지르게 되는 게 차 그리고 아파트 은행에 빚내는 거 요거 다달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언제 잘릴지 모르던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스마트폰 이거 사주지 못했던 염정아 씨가 정규직 약속을 받자마자 딸한테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이게 항상소득이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항상소득이 너무 적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 쓰는 거를 두려워해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런 주장, 항상소득 가설 누가 했을까요? 항상소득 가설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따져보면 너무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냐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요.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이 살고 경제도 나아진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항상소득 가설에서는요, 항상소득 이게 뭐예요? 노동자들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월급을 높여야지 이런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이런 정기적이고 확실한 월급을 안겨줘야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도 살고 경제도 나아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항상소득 가설은 아무래도 진보 쪽의 경제학자가 주장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통 예측을 하겠죠. 근데 반전이 있군요. 맞습니다. 항상소득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요, 그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프리드만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통화주의자이자 신자유주의의 거두, 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추종하는 분이거든요. 프리드만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요, 정부의 개입 이건 말도 안 돼 극도로 싫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제공한 인물로도 유명해요. 네.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의 거두로 불리는 이 프리드만이요, 노동자의 월급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항상소득 가설을 주장했다는 거 너무나 의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프리드만이 진짜 머리가 큰지도 궁금하네요. 아, 거두래서요? 네. 머리가 약간 살짝 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요. 네. 돌아가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프리드만은 아까 얘기대로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시장 만능주의자였지만요, 보니까 막무가내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본가 기업의 천민적이고 약탈적인 행위에는 철저하게 비날가했다고 합니다. 네. 프리드만은요, 이런 일도 있어요. 최저임금 도입 프리드만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프리드만은요, 오히려 최저임금 이거 도입하면 적은 임금을 받는 빈곤 노동자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왜냐? 기업들이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는 공공부조로 이 빈곤한 노동계층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프리드만이요, 최저임금 문제만큼은요 공공부조라는 상반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설파한 항상소득 가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프리드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자본주의의 영속성이에요.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기업이 살고 경제가 나아져야 되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꿈꿨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고 정기적인 월급이 보장돼야 한다. 프리드만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부분만큼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공부조를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수구 보수에서는 요런 뒷얘기는 싹 빼고 프리드만이 최저임금 도입 반대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마의 편집의 원조였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공공부조 요게 뭘까? 요것도 알아보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공부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최저생활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뜻하거든요. 사회보장과 비슷한 의미인데 프리드만이 언급했던 공공부조는요 바로 놀랍게도요 기본소득이에요. 오. 프리드만이 기본소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리드만의 공공부조를 벌써 실험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아닐까요?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프리드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에 있습니다. 오.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나 석유,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생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래스카는요 유전채굴권 수익의 25%를요 매년 연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대요. 이걸 왜 적립하느냐? 이 기금을 활용해서요 주민들에게 매년 한 차례 연구기금 배당금, 이게 PFD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1982년부터요. 이거 되게 오래됐네요. 아니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나 되냐? 궁금하시죠? 네. 매년 $1,000에서 $2,000를 주고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를 매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이미
35년 넘게 지급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알래스카 주민들은 이 배당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연구 기금을 받고 있으니까 땡치리 기금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겠죠. 미국 비영리 단체인 경제안보 프로젝트라는 곳에서요, 지난해 이 알래스카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이 연구 기금 받고 있는데 진짜 땡치리 기금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 던진 건 아니고요. 배당금 받는 거 만족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죠. 그 결과 응답자의 79%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연구 기금이 아까 얘기했죠. 1년에 110만 원에서 22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크진 않잖아요. 네. 근데 79%가요.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40%는요. 배당금이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어허. 39%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특히나 가구당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여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63%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배당금 그냥 나라에서 막 주게 되면 이 알래스카인들이 도움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알래스카인들의 근로 이욕, 이 수구 보수의 주장처럼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하실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요, 55%가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놀라운 것은요, 21%가 오히려 근로 이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러일으킨다 대답을 했대요. 당연하죠. 뭔가 자기가 꿈바를 하려면은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연장 살 돈이 생겼으니까 힘이 나겠죠. 그렇죠. 수구 보수의 주장처럼 근로 이욕을 저하시켰다는 응답은 16%. 너무나 적죠. 요 응답자는 수구 보수야. 걔들이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요런 대답에 대한 해석도요, 항상 소득 가설로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요 조사를 했던 커넬 랩 알래스카 주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알래스카 주민들은요, 배당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를 특별한 돈으로 생각해 아껴 쓰려고 했다가 이게 매년 35년 동안이나 계속 받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매년 받는 정식 월급이나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일시소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아예 탕진하거나 저축하거나 양갈래로 사람들이 나눠졌었는데, 이게 매년 받게 되니까 항상 소득으로 변환한 거예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처럼 확실하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안심하고 이거를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지갑이 열린다. 프리드만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거란 얘기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갑에 뭐가 있어야 열리지. 그러니까요. 없으면 지갑조차도 버리게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게 하려면 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가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도 이런 점에선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핀란드 사회보장국은요, 복지 관련 수당을 받는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을 해가지고요,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선발된 2,000명의 핀란드 국민은 월 56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실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렸다는 증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세금만 낭비한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왜냐? 지금 받고 있는 거는 현재 보편 기본소득은요, 아직 항상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 받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일시소득, 변동소득으로 사람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샘플인 거 다 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아예 탕진해버리고,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으로 탕진하는 사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프리드만의 가르침대로
아니면 알래스카의 사례처럼 이거를요 정기적이고 장기적이고 꾸준히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실험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꾸준하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줘야 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를 항상 소득으로 여기고 이거를 소비도 하고 뭐 남은 건 저축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줬다 뺏으면 안 되겠군요.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냥 언론이나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쇼를 한 게 아니라요. 진짜 노동자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꾸준하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월급을 준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비용 때문에 좀 지나서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노동자들을 더 끌어안아야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노동자들도요 이 기업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고 장기적인 항상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가져야 자신의 소비를 홈플러스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늘면 비용이 늘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상세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홈플러스 대단한데? 이마트와는 차원이 다른데? 이러면서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짜 이런 기업 제대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기업 경영을 하는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이외에 다른 기업의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쇼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경영이 또 힘들어지면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노동자는 물론 그 해당 기업도 망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네.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자본주의 체제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본주의가 영원하길 바라는 프리드먼도 이런 점을 우려해서 항상소득 가설이란 이런 놀라운 가설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프리드먼의 추종자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대충 새겨들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스승은 달을 가리키는데 이 멍청한 제자들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노동자들 어떻게든 쥐어짜. 네. 그래서 기업 이윤만 늘리면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필기를 하려면 제대로 끝까지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 언론들도 프리드만 하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프리드만의 진정한 가르침은 외면하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그쪽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번 홈플러스 정규직 전환은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에 매우 특수한 일이에요. 마트에서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특수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조합원들이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투쟁을 해왔죠. 이야.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근에 인상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다소 줄어든 이런 것도 살짝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두고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건 이것도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렇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만 다하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니라 진짜 정규직화가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잘 복합적으로 비빔밥처럼 조화만 이루면 민간에서도 정규직화, 그것도 진짜 정규직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노동자들에게만 맡겨야 될까요? 우리의 몫일 수도 있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일을 한 노동자 아닙니까? 네. 따라서요. 노동자 편에 서는 기업에게
박수를 열심히 보내야 되겠죠. 반면에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은 반드시 응징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노동자를 돕고 그래서 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에게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야겠고요. 또 이를 발목 잡는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정치인과 그 집단도 있죠. 이런 집단에게는 투표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네. 최근에 신세계가 주 35시간제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박수를 받았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결국 꼼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임금 깎기 위한 꼼수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와중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딱 했다는 거는 신세계를 엿먹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멋진 경제학 이론을 통해 무너져가는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프리드만의 깊은 뜻을요, 이제라도 저쪽에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죠. 네. 이거 모르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 노동자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수리CO는요, 몸에서 악성 종양이 생기는 바이오마커, 이게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마커를 확인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아하. 몸속 정상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수개월 전에 예측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도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노키아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90년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였죠. 그랬었죠. 통신 장비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로 전환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나오면 진짜 다들 하나씩 살 것 같아요. 예. 이미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상용화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좋겠네요. 지금까지 웨어러블 하면은 스마트폰의 보조 기기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웨어러블이요, 토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심박수, 운동량 요것만 재주다가 이제는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암, 심장 부정맥, 당뇨 이런 각종 질환 진단을 환자 스스로 간편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진단 기술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야하. 여기다가요, 인공지능으로 착용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자살을 막아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살까지 막아줘요? 예, 왠지 우울하고 이러면은 이 AI가 이걸 먼저 캐치를 한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서 아재 개구도 해주고 가장 즐거웠을 때 그런 육성 이런 것도 들려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덜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세계 최대 의료기기 기업인 미국의 메드트로닉이라는 곳에서는요, 심장 부정맥을 진단하는 조끼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을 해서 지난해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대요. 아하. 조끼만 입으면 심장 부정맥을 알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의사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블룸버그의 진단인데요, 암과 같은 중병을 집에서 간편하게 진단할 수만 있다면 의료산업, 기존에는 의사 병원 중심 아닙니까?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즉, 이준섭 대표가 이제 의료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고, 대표님 그러면 다른 이야기 네.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주말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요, 저는 매우 기분 좋게 보냈거든요. 네. 반가운 뉴스를 하나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로또나
복권 같은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당첨은 당연히 아니고요. 막걸리 값이나 그 소식이 나왔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죠.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뉴스 뭔지 딴 거일 것 같은데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 노동자와 관련된 좋은 뉴스 아닐까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대사 기억나십니까? 카트. 맞습니다. 얼마 전 콩가루 연합의 정호희 대표님도 추천했던 노동영화. 네. 이게 카트가 2014년에 개봉됐잖아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여기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 카트 영화 아니 그러면 그걸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게 프로모션 페이지니까요. 페이지 주소가 엄청 깁니다. 저희가 이게 불러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 적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공지사항란에 넣어 놓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저희 방송이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리는 게 파티랑 애플의 팟캐스트에도 올리는데 거기는 저희가 공지사항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팟빵 경불진에 있는 공지사항란에 이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바로 클릭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경불진 애청자만을 위한 프로모션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환 차장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훨씬 쌀 것이다. 이 말이 맞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클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붙여놓기를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죠. 네. 1월부터 지금까지 또 저희 경불진 후원해주신 애청자분들 저희가 감사 의미에서 이분들 명단을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하. 겨울빛님, 정신희님, 프레이저님, 강덕현님, 테리옵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지문숙친님, 항상 감사합니다님, 장재영님, 이보라님, 김태균님, 선관성님, 세오타지 다스는 MB님. 이 마지막 분은 다스는 MB라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니 후원자분들이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세오타지 다스는 MB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애청자님들 송금으로 이렇게 본명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명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돼요. 예. 후원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후원자 명단 말씀드리는 것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요. 공유도 해주시고요. 하트만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해요.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나 고맙죠. 그렇죠.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에너지 팩토리의 심정현 대표님이 한동안 한전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불편한 진실 진짜 많이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심 대표님이 한전의 불편한 진실을 다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 남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만만치 않은 게 있습니다. 한전이요, 효성, 현대중공업과 같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초고압 변압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 변압기의 전력 손실이요, 동급의 외국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60%나 크다고 합니다. 6%도 아니고 60%요? 예, 이건 손실입니다. 와하.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60%나 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전이 국산화를 몰아주는데 뭐 여기까진 좋아요. 같은 값이면은 국산 제품 쓰는 게 좋죠. 근데 손실이 무려 60%나 큰 제품을 몰아주다 보니 국민 부담이 연간 600억 원이 넘는다. 아이고. 이 전기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요, 한전에서 제출받은 전력용 변압 한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대요. 근데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이게 도대체 뭐냐? 성인과 학생 모두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학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성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성인 가운데에서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하신 분도요. 19.6%가 된대요. 이거 안 하고 책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여가 활동으로 시간이 없어서 15.7%. 아마 다른 여가 활동은 술 먹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21.1% 이렇게 꼽았대요. 그리고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18.5%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만 성인의 59.6%만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네. 학생도 51.5%만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성인은요. 2011년에는 74.5%, 2013년에는 67%, 2015년에는 64.9%, 지난해에는 59.6%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는데 내가 독서량이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민족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짜 발전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도 걱정되네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책 읽는 인구도 급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책을 읽는 그런 가족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어야 상식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풍요로운 삶도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실에 있는 TV를 일단 치우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치우면 어떡하냐? 비싸게 샀는데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 TV를 안방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짱 박아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분들한테 보여주면요.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부모를 쫓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TV 의존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요. 암이 생겼을 때 의사보다 시계가 먼저 안다. 이거 어떻게 시계가 뭔지 알아요? 신기하죠?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얘 CEO 이름인데 성이 수리야, 수리. 어허. 예. 수리 CEO가요. 최근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깜짝 발표를 했는데 향후 1, 2년 안에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를 내놓겠다. 오이? 기존에도 웨어러블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암을 미리 캐치.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엄청 추웠죠? 그렇죠. 어디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입춘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추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저희가 게임기가 있거든요. 키넥트. 네. 그 키넥트로 뭐 볼링도 치고 골프도 하고 뭐 그러고 놀았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애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학습지를 구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지를 구매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저는 책을 구매할 때 유명한 온라인 서점 3개, 네. 3개를 다 켜놓고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 네.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요번에도 학습지를 구매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정가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서 주는 각 온라인 서점마다 주는 굿즈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학습지를요. 우리 딸 거 이제 4학년 올라가게 돼서 전과 비슷한 걸 샀거든요. 그게 원래 정가가 55,000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은 보통 10% 할인해 주죠. 네. 그렇게 되면 보통 5만 원대 초반으로 살 수가 있는데 유명한 온라인 서점 중에 한 군데. 네. 한 군데는요. 할인 폭이 30%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카드 할인 아니면 페이콜하고 간편 결제 있죠. 그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가 돼서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그렇다고 온라인 서점에서 주는 굿즈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자녀분들 학습지 구매하게 된 경우에는요, 꼭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아끼고요, 굿즈도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진짜 이게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김생민의 영수증이 된 것 같아요.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한 군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업체를 얘기해버리면 이게 광고처럼 느껴질까봐 그렇죠. 뭐 그거를 얘기해드리긴 좀 힘들고요. 제가 힌트를 지었으니까요, 충분히 뭐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반가운 공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요, 어제 올라갔었죠. 벨킨 방송이 나가면서 이벤트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벤트뿐만 아니라 방송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벨킨의 안정환 차장님이 진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냐면요, 경불진 애청자만을 위한 프로모션을 하시고 싶대요. 단독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경불진 애청자만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경불진을 들으시고요, 이 특가로 프로모션 제품을 살 수 있는 페이지도 따로 만드셨대요. 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요, 무선 충전기를 비롯해서요, 차량용, 가정용 충전기, 그리고 케이블 등 벨킨의 아주 좋은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삼성 LG의 직원가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기 손실 현황 이 자료를 보면요, 한전이 효성,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LS산전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154kV급 변압기의 시간당 전력 손실은 평균 461kW에 이릅니다. 오호. 이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스웨덴의 ABB 이런 세계의 선진국 회사 변압기의 평균 전력 손실인 284kW의 1.62배. 거의 2배에 가깝죠? 어이고. 국산 변압기의 성능이 외국 제품에 견져봤을 때 62%나 처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이런 변압기를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전국 713개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국산 변압기가요, 2365대. 어이고, 이렇게 많아요. 예. 여기에 시간당 총 전력 손실은 25만 2천여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 킬로와트당 83원이거든요.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국내외 변압기의 성능차로 인한 추가 전력 손실 비용이 연간 704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하. 한전이 작년에 구입한 국산 변압기 평균 가격이요, 8억 4,400만 원이래요. 예. 외국 제품은 9억 5,400만 원. 그러니까 외국 제품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손실이 이렇게 크면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싼 게 비지떡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국산 제품을 조금 더 도와주자. 뭐 우리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관공서 이런 데서는 MS 워드보다는 한글, 아래 한글 이걸 좀 더 많이 써주자. 이러한 운동이 있었던 거와 비슷한 취지인 건데, 하지만 한글 쓴다고 해서 MS 워드 쓸 때보다 70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이런 건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전기를 먹는 전압기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에 전기 요금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왜 이 때문 아닐까요? 한전은 전기 요금은 지옥으로 쫓아가서라도 받을 그런 기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지들이 다 흘리고 다녔어, 전기를. 혹시 한전 직원들 뭔가 의심을 해봐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쓴 책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 네. 아직도 2세에 인세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지난해 독서율이요 59.9%밖에 안 된답니다. 아하. 이게 2년 전보다 5.4%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독서율이란 게 1년 동안 책 한 권 이상 읽게 되면 독서율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한 권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 4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야.
진짜 이렇게 독서율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지난해 독서율은요. 1994년 독서 실태 조사를 시행한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요. 이 내용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했는데요.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요.